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서해 5도에서 실시한 한미 군사훈련과 해병대 사격훈련에 대해 무자비한 대응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군 서부지구사령부가 서해 5도 일대에서의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 군사적 도발이 시작되면 무자비한 대응 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서해 5개 섬에 살고 있는 모든 민간인들은 안전지대로 미리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서해 해상에서 실시될 군사훈련은 한미 대잠훈련과 해병대 사격훈련입니다. 북한군의 대응 타격 위협은 서해 해상을 분쟁 지역화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과 미국에 전가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전투력 유지 차원의 통상적인 훈련이라며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북한이 타격에 나설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비 지출액이 고소득층에서는 급증하고 저소득층에서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비 지출액이 고소득층에서는 급증하고 저소득층에서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지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 비중은 1995년 10.2%, 2005년 11.8%, 2010년 13.3%로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소득계층별로 교육비 지출 비중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교육비 비중은 2003년 12.3%, 31만 9,420원에서 2010년 15.1%, 54만 2,946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교육비 비중은 2003년 6만 5천 원, 2010년 8만 5천 원으로 7%대를 유지했습니다. 2003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교육비 차이는 약 4배 정도였지만 2010년에는 6배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교육비 지출액의 소득계층별 격차 심화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일으키고 결국 소득 불균 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대기업의 비정규직보다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 규모로 살펴본 비정규직 근로자 보고서에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을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대기업의 비정규직보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속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7,621원으로 300인 이하 사업체의 정규직보다 높았습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세사업체의 근로자는 정규직이라도 저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보다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 외수당 등 부가급여 수급 가능성에서도 영세사업체 정규직은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의 퇴직금 수급 가능성은 66.8%지만 영세사업체의 경우 정규직이라도 퇴직금을 받는 이들은 37.2%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비정규직이라도 성,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사업체 규모, 산업 등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다면서 비정규직을 영세사업체의 비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그룹에 대해 특화된 정책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안동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2대가 불에 타 4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성리 35번 국도에서 30살 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또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뒤 100여 미터를 끌고 가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졌고 가해 차량 운전자 신모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희생자들은 불이 붙은 차량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시신이 타버려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신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1%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신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이 당뇨병이나 대사성 질환과 관련한 신약 개발에 나섭니다. 경북대병원은 17일 선도형 당뇨병 및 대사성 질환 신약 개발 연구 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신약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연구원 등 200여 명으로 연구 사업단을 만들고 오는 2016년까지 국비 등 280여억 원을 투입해 당뇨병이나 대사성 질환에 관한 신약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단은 3개 단위과제와 16개 세부과제로 나눠 연구 개발을 추진하며 최소 2개 이상의 합성 신약 치료제에 대한 전 임상시험 완료와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 과정에서 당뇨병과 대사성 질환의 유효성 평가 기술을 확립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바이오 산업을 창출하는 파생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달성, 토성, 경상, 감염 등이 있는 도심을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대구시가 역사문화 경관 구축, 대구 읍성길 재현 등을 위한 도심 역사문화 공간 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대구 도심은 한국전쟁 때 피해를 입지 않아 옛골목 등이 잘 보존돼 있는 데다 읍성국가시대에 축조한 달성, 토성, 조선시대 관청인 경상가명 등 시대별 문화유산이 많음에 따라 2014년까지 74억 원을 들여 대구 읍성 상징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 경상가명 원형 회복, 달성 토성 복원, 향촌동 근대문화 특별지대 조성, 근대 건축물 활용 등을 통해 대구 역사의 상징성을 회복하고 영남권 역사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육성합니다. 기승을 부리던 한파는 오늘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월 20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